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목줄이 풀린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개 물리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보더콜리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서는 7살 아이와 어머니가 맹견에게 공격당했고 돌아다니던 개가 하교 중인 8살 남자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목과 팔 등을 저렇게 물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을 찾은 7살 여자아이가 옆집에서 키우던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4살 아이가 이웃집 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처 주택에서 탈출한 개 2마리가 7살 아이와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많은 엄마들이 이러이러한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요즘 트렌드에 가장 맞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반려동물 사고 예방하기 주제를 신청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적화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창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경력은 지금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2년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경상대 애완동물관리과 겸임교수 맡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레스펫 애견 테마파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을 구분할 줄 압니까? 강아지들이 이제 반려견들이 그 사람을 구분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강아지 생각에서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인지 그 판단이 좀 흐릴 수가 있죠. 그 애기들이 노는 거, 뭐 애기들이 반려견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려견들이 약간 좀 뭐랄까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놀잇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가족 중에서도 서열을 나누는지 개들이. 그렇죠. 강아지들이 이제 보통 얘네가 옛날부터 이제 무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서열 관계가 정확하게 그 지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축화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빠나 이제 엄마나 이렇게 뭐 서열을 나누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자기 이뻐해준 누나, 형 여기서 이제 또 자기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거. 아가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죠. 서열을 나누는 데 있어서. 반려동물 집에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를 출산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반려동물과 이 신생아 아기를 언제 서로 상견례를 시켜줘야 되며 시켜줄 때 어떻게 인식을 하게끔 훈련을 좀 해야 될지요? 절대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지금 우리 애기랑 친해질 거라고 미리 단정지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훈련이랑 별개거든요. 훈련은 별개이기 때문에 뭐 인사시킬 때도 무조건 무턱대고 뭐 아기를 뭐 강아지한테 갖다 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부모가 좀 더 강아지랑 이제 애기랑 어떤 케어를 잘 해줘야겠죠. 서로 단둘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게끔 부모가 그건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강아지들이 저기 이제 막 아기들 보고 막 이제 코로 막 밀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가 코로나 이런 걸로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럼 이제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네네. 이렇게 와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코로
이렇게 미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행위가 네,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전조 증상인 거죠. 전조 증상. 네. 아. 왜냐면 얘네는 이제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노는. 그얘 뭐지? 이렇게 툭툭 장난을 건드려고 반응을 보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기가 막 운다거나, 물론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뭐 울면 이제 놀라서 도망가는 애도 있겠지만, 아니면 본능적으로 사냥 습성이 좀 있는 애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겠죠. 뭐 더 들추거나 아니면 발로 막 찝는다거나, 예,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항상 그 보호자들 경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했거든요. 예,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기 때문에 강아지 입장에서 그냥 장난친다고 한번 이렇게 그 이빨로 이제 뺨 같은 거 살짝 대기만 해도 애기들 피부 약하기 때문에 금방 찢어버리거든요. 예, 그 흉터 생기고 하니까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예, 강아지가 그 애기에 대해 완전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별개로. 예,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제 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냐 사냥놀이를 하는지 아니 레슬링 놀이를 하는지 강아지들은 잘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 강아지를 너랑은 별개다. 예, 신경도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강아지를 가르쳐 줘야죠. 근데 또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강아지들이 이해력이 빠른 애들은 금방 되는 거고 이해력이 좀 느린 애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같은 집에서 2마리, 3마리 키우는 개도 서로 이제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네네. 하나만 이뻐하면. 네네. 똑같이 얘가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받았는데 제가 무슨 저기 인형같이 생긴 애가 갑자기 생긴 뒤로는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내가 보는 데서 얘가 자꾸 걔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애가 질투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합니까? 그렇게 강아지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 맨 처음에 똑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은 무관심, 그러니까 이게 너랑은 상관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애기를 안고 뭐 애기야 뭐 이쁘지 뭐 봐봐. 예를 들어 얘 강아지 이름이 뭐 얘는 루시입니다. 루시한테 막 이제 루시야 봐봐 막 냄새 맡아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별개로. 예. 그러니까 애기 우는 것도 막 강아지들 막 신경 써갖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럼 절대 이제 못 오게. 예, 아예 방 같은데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해주는. 그러면 그럴 때 애기한테 순식간에 잠깐 눈판 사이에 다가갔거나 네. 못 오게 할 때 그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강하게 하게 되면은 강아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막 칭찬해 주거나 막 벌을 준다. 예를 들어 말로 예, 뭐 이놈 새끼 얘기를 해도 강아지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강아지한테 다가왔다 해가지고 뭐 강하게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이거를 내가 가니까 이제 내가 조심해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이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생각하는 강아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강아지들이 뭐야 이러면서 내가 저 애기라는 표현보다도 저 어떤 대상한테 가니까는 예, 더 나한테 이런 관심을 주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기 방에 있는 케이지를 쳐준다던가, 예, 아니면은 이제 막 순식간에 왔다 하더라도 그냥 애기만 바로 감싸고 안고 예, 무시해줘야죠 강아지를. 애기가 발령을 했을 때 위험한 전조 증상에 대한 좀 이렇게 예를 네네네.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에 SNS 보게 되면은 왜 강아지들 애기들 누워 있으면 강아지가 그 왜 같이 올라타 있고 네네네. 막 그런 사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런 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 강아지들은 이제 뭔가 사냥물을 포획하거나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면은 그 대상에 올라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강아지가 막 올라탄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지 몸으로 이제 애기를 이제 그 아가를 이제 짓누르고 있다거나, 예, 그런 것도 정말 위험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코로. 예, 코로 이제 계속 이제 뭐 간을 보듯이. 강아지는 이제 주로 이제 의사 표현을 코 같은 걸로 주로 좋아하거든요. 예, 뭐 코로 냄새로 확인하기 때문에 코로 막 들쑤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앞발로, 예, 강아지 애기를 막 굴리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막 이제 이렇게 툭툭툭 끓는다던가,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애기 옆에서 코로 이렇게 들추는데, 아이고, 저기 이불을 덮어주려고 이불을 들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착각하시죠. 예,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입장은 분명히 다르고 반려견 입장, 예, 사람 입장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판단.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빨을 깐다던가, 앞니를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꼬리를 빳빳하게 세운다던가. 근데 또 이제 사람을 좋아하면 꼬리 막 흔든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강아지들이 흥분하면 또 꼬리를 막 흔들거든요. 예, 그런 것들.
앞발로 자세를 낮추고 이제 포인하듯이 음. 이제 공격하려는 왜 강아지도 왜 놀 때 이제 사냥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뭐 쫓아가기 전에 이렇게 딱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딱 네네네. 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강아지들이 뭔가 이제 뭐 공격을 한다는 입장보다도 아 이게 뭔가 다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다른 대상으로. 아, 네. 그런 게 냄새를 좀 심하게 맡는 경우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냄새를 심하게 맡거나 애기 주위에서 엄청 막 짖는다거나 예, 막 하울링 하듯이. 예. 반려견 입장에서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어디를 좀 되도록이면 만지면 좋아하고 어디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있을까요? 만져도 되는, 허락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제 옆뺨 같은데, 예, 뺨이나 이제, 아니면 옆에 뺨이나 턱 같은데, 이런 데 만지는 건 허용이 가능한데, 가장 이제 싫어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발바닥 같은 거. 예, 패드라 그러죠. 이런 데나 패드나 아니면 꼬리. 예, 이런 데. 그리고 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다가가서 강아지 뭐 이마나 이런 눈 주위를 만진다던가. 예, 이런 걸 굉장히 불쾌해하죠, 강아지. 그러니까 얼굴로 바로 이렇게 다가오면 뭐야 씨 갑자기 막 그렇죠. 이렇게. 예. 그 강아지들 늑대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에 이제 적대시하고 이제 싸운다는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정면으로 다가간다는 거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강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아지 다가갈 때 옆으로, 예, 사선으로 가는 거, 예, 그렇게 가는 거. 등 이런 부위를 쓰다듬는 거는 요거는 괜찮은 부위인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도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강아지도 이제 내가 안전한 사람인지 안전하지 못한 사람인지 확인되고 났을 때 좀 릴렉스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터치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났는데 바로 뒤에서 확 만져버리면 강아지가 굉장히 놀라거나 이제 불쾌해하죠. 좀 자잘하게 네.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집에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입양을 보내야 돼, 파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네. 아기를 위해서. 네네. 훈련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몇 번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훈련소에서 파양이라는 주제는 빼놓고, 훈련소에 뭐 교육을 보내면 문제가 뭐냐면, 훈련소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집에 가면 똑같이 똥이동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들의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거기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 게 좋냐. 훈련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부모들이 이제 저한테 훈련한 강아지 다루는 걸 직접 배울 수 있는 거죠. 훈련사들한테,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배우면서 이제 강아지가 입질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뭐 놀이를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스트레스 쌓여서 그렇게 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환경 만들어준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훈련소로 보낸다. 훈련소는 당연히 안 그러겠죠. 예. 근데 오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예. 강아지들은. 안일하게 우리 개만 훈련소에 보내고 비용 지불하면 애가 개가천선에 오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죠.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부모도 바뀌어야 되고. 강아지들은 딱 구분을 짓거든요. 예, 강아지들이 막 우리 주인이야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예,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그리고 얘가 저처럼 훈련사가 오면은 우리 선생님. 예,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그 보통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선생님 말은 그래도 곧잘 들었으니까 강아지도 똑같아요. 예, 그 엄마 아빠한테 가더라도 막 좀 만만하게 보고, 예, 왜냐 엄마 아빠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 훈련을 왔다,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 말 잘 들어야 돼. 예, 그래 이뻐해 주니까. 맞아. 예, 강아지들도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가는 것보다 이제 보호자가 직접 이제 강아지 다루는 걸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훈련사님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 공간은 어느 쪽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약간 강아지가 좀 밝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애다. 예, 거기서 좀 긍정적이면서도 모든 걸 잘 받아들이는 애다 그러면 뭐 거실에 냅둬도 되는 거고, 거실의 한켠에, 예,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 강아지가 좀 소심하거나, 예, 아니면 뭐 약간 독립적인 개다. 예, 예민하고. 그런 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약간 좀 으슥한다기보다도 혼자만 이제 딱 있을 수, 삼면이 다 막혀 있는 곳, 예, 그런 데 냅두는 게 제일 좋겠죠. 애기 방이나 이런 데는 철장을 쳐가지고, 예, 요즘 실내 인테리어도 철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간단한 거 이쁜 거. 그걸 쳐가지고 강아지가 쉽게 그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게끔, 예, 계속 그 경계선을 딱 구분 지어줘야죠. 예. 반려동물의 행동 수정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훈련사님처럼 이런 훈련소에 가야 될
이제 상황이 됐어요. 네네. 됐을 때, 어느 정도에 됐을 때 훈련소를 입소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입질했다고 바로 훈련소 가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훈련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행동 수정에 대한 목적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강아지들이 뭔가 주인의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막 보는 사람마다 물러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무조건적으로.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막 주인이 막 이렇게 엄청 짖는 애들. 예,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다 공통된 게 뭐냐면은, 아니면 배변 같은 것도. 공통된 게 뭐냐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규칙을 계속 어기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인 규칙을 어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 훈련소로 와야 되는 거죠. 반려동물이 그 공격성을 가지는 거는 원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작거나 애기처럼. 그 다음에 움직임이 되게 막 애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막 장난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냥감처럼의 그 본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렇죠. 예, 그 수렵 본능이 대다수의 강아지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 강아지들끼리 노는 것만 보더라도 막 이제 한 마리는 막 한 애는 엄청 도망가고 또 한 애는 엄청 쫓아가면서 막 이제 잡고 막 넘어뜨리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런 다 사냥놀이거든요. 그게 강아지들끼리. 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내재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애기한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어떨 결에 강아지가 이제 장난친다고 하나 탁 밀쳤는데 넘어졌어요. 애기 또 울 거 아니에요. 소리가 막 갑자기 또 앵앵하면서 엄청 울 거 아니에요. 그럼 강아지는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사냥이 시작됐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놀이가 시작됐어. 그렇죠. 네. 도망가봐, 빨리 가봐.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럼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시각에 민감합니까? 후각에 민감합니까? 청각에 민감합니까? 뭐 다 민감합니까? 일단 강아지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다 후각으로 먼저 최초로 확인하게 생각 그게 아니고요. 강아지 먼저 시각으로 이제 딱 확인하거든요. 시각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있게 관찰하려고 이제 후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예. 그 청각 같은 경우에도 예민해. 사람보다 더 잘 듣죠. 예. 이제 야외 개가 나와서 네네네. 집에서의 개는 뭐 지금처럼 그것만 보려면 이제 야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통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다각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길 가다가 아기가 아까 저렇게 눈을 마주쳤어요. 네. 이러면 개 입장에서는 너 지금 나 째려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뭐 눈을 마주치면 공격성을 띈다. 네. 맞습니까? 그렇죠.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면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는 뭔가 어떤 생각이 다른 기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죠, 강아지들은. 예. 그러면 이제 길 가다가 산책로에서 애기랑 같이 나왔는데 유모차든 애기를 손잡았는데 길에서 아무리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지만은 왔을 때 이게 피하면 애가 뭐야 나를 피해? 기분 나쁘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멈출까요? 아니면 그냥 가던 대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갈까요? 신경 쓰지만 그냥 지나게 좋아요. 아 지나가고. 예. 오히려 막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뭐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면 강아지가 관심을 끌거나 뭐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무시하고 그냥 가시게 되면은 강아지도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예.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길에서 개를 만났는데요. 도망을 치거나 뛰면 공격성을 더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네, 맞는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자 없는 개랑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그게 놀라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다거나, 예, 아니면 소리를 쳐서 막 위협한다거나. 오히려 강아지는 이제 이걸 이제 시작 신호로 생각하고, 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도망간다거나, 근데 사냥이 시작됐구나. 당연히 쫓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저도 어릴 때 그럴 때 무서웠어요. 골목길 딱 갔는데 끈 풀린 개가 저기 딱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네. 서로 이렇게 대치 상황이에요. 네. 뛰자니 따라올 것 같고 네네네. 느낌이 딱 그래요. 네. 계속 가자니 또 당당히 지나치자니 물거나 좀 삥 뜯길 것 같은 네네. 기분들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높은 데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가게나 확 들어가 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 최대한 회피하는 거죠. 그죠. 정면으로 다가서 있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옆에서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여기 딱 정면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옆쪽에 딱 서 있으면서 이제 강아지를 막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등을 보여야면은 공격을 안 한다. 아까 엉덩이를 그 절대 아니고 강아지를 계속 유심히 딱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 보면서 넌지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예, 강아지가 무슨 행동한다? 그러면 이제 대처를 해야죠. 그러면 강아지가 일단 최대한 네. 관심을 끄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실을 돌 때까지는 아무런 뭐 무관심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 예, 좀 편안하게. 그런 부분. 네네네. 얘가 이렇게 자기한테 달라들었을 때 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막을 수 있는 방법 있긴 있죠. 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로 백 같은 거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백 같은 거를 다른 방향으로 던져버린다거나 그 백을 쫓아가게. 어. 예, 아니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것도 겁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이제 백을 들고 이제 강아지 공격하러 온다 그러면 강아지를 맞거나. 예. 백을 던질 때도 네. 백을 흔들어서 이렇게 던져야지 얘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확 이렇게 던져버리면 또 얘가 그걸 날아가는 걸 모를 수가 또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반응 속도는 강아지들이 시력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돌리거나 막 예,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바로 그냥 탁 다른 데로 시선 돌려주는 게 제일 좋죠. 얘를 뭐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뭐 목을 이렇게 해서 감아 헤드락으로 뭐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아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안 그래도 뉴스 인터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물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 뭐저거 물린 채로 뭐 이렇게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아요. 막 이렇게 목을 감싸고 중요부를 감싸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맞는데 근데 그게 계속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제가 경찰견 훈련도 지금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강아지가 몸싸움엔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 이게 등 뒤로 올라타서 이렇게 강아지를 몸으로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죠. 예, 적극적으로. 뒤로. 예, 뒤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학생들 같은 연필이나 아니면 막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스카라 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찔러야죠, 강아지를. 예, 더 이상 공격을 못 하게.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와도 작은 개도 이렇게 돌려서 여기로 확 무니까 근데 이거를 안 물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 불편한 상황으로 그렇죠. 압박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가 강아지들이 이제 주둥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올라타더라도 이렇게 귀 이쪽을 잡고 이렇게 최대한 머리를 예, 이렇게 머리를 잡고, 뒤쪽으로 못 돌리게끔 예, 돌려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음. 딱 이렇게 딱 잡고 누르고 있어야죠, 온몸으로. 귀때기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래도 되네요. 예. 근데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진짜? 귀만 딱 이렇게 잡고 있어도 돼요. 예. 뒤쪽에서. 놀이터에 갑자기 네네. 목줄 풀린 개가 네. 뛰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애들 놀고 있는데 네네. 근데 옆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애를 물었어요. 네. 이제 뉴스처럼 네네.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때는 진짜 뜨거운 물을 불 수도 없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강아지들 그렇게 해서 타격을 잘 안 받거든요. 예. 그럼 무조건 이제 그 어떤 도구를 찾아가지고 뭐 이제 저는 근데 이게 방송에 이게 나갈지 아니고 저는 실제로 공격을 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뾰족한 걸로 눈을 찔러버려라. 왜냐면 일단 물론 저도 강아지가 좋아서 이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걸 했지만 예. 그 개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무슨 물불 안 가리고서라도 무조건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으면 어떡하냐. 아니 사람 무는 개인데 일단 뭐 그렇죠. 예, 죽는 게 먼저가 아니죠. 예. 지금 그거 입장을 살릴 부분은 생각할 부분은 아닌 거고 그렇죠. 사고 입장에서 네. 개들이 왜 위험하냐면 개들이 물잖아요. 예. 그럼 습성이 흔들어요 이렇게. 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물면 그냥 무는 게 아니라 파바바박 이렇게 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갑자기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눈을 찌르는지 일단은 목을 갖다가 그냥 체중으로 어떻게든 개를 갖다가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뭐 짝대기나 뭘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죠. 그걸로 이제 막 머리 같은 데나 아니면 옆구리 같은 데 예. 뭐 저도 안 그래도 저번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 생각이 만약 저라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뭐 죽인다는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겠죠. 거기서 뭐 무작정 겁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훈련한다 해가지고 얘네가 어떤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습성들이 완전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호자가 무조건 이제 강아지를 잘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막, 예를 들어 줄 풀어놓고 밖에 마당에 내둔다든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훈련 돼 있고 안 돼 있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훈련은, 얘네는, 우리도 왜 공부할 때 딱
학교 가서 공부 시험에 다 공부하잖아요. 그게 먼저 어떻게 그게 학습이 돼 있는 건데 얘네가 막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게 훈련이 돼 있다 해가지고 나 사람 물면 안 돼.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한다는 거죠. 예.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강아지들이. 저희 산책에서 만났어요. 네네. 주인이 이제 개 목줄을 잡고 있지만은 네. 아기랑 같이 산책하는데 네네. 이거를 먼저 가세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쪽에서도 주인이 케어를 하겠지만은 네네네. 이거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옆으로 비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제 아기랑 같이 있을 상황에서는 이제 아기가 이제 강아지 최대한 이제 떨어지게끔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온다. 그 아기를 이제 오른쪽 편에 두고 이제 지나가시는 게 낫고. 예. 근데 뭐 막다른 길에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아기를 먼저 안아가지고 걔를 먼저 보내는 게 낫겠죠. 예. 너무 좁은 골목에 있으면. 예. 그다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성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 튀는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 막 뭐 갑자기 뛴다던가.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지른다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있다고 혼자 그냥 일단 무조건 무시하셔야 돼요. 이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다른 좁은 골목에 마주쳤는데 네네네. 걔가 이게 입마개도 안 하고 있고. 네네네. 근데 뭐 이게 애매한 크기 개예요. 네네. 주인 입장 괜찮겠다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주인한테 네. 뭐 하는 거야? 네. 얘네들이 근데 위험하게 이렇게 소리치면 그 개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우리 주인한테 지금 뭐라 그래? 오히려 또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진짜. 진짜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입마개 안 차면 보호자가 그 문제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또 봤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애기도 있는데 막 그 판단을, 이제 현명한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현명한 부모님은 일단 지나갔다가 나중에 돼갖고 이제 뭐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막 좀 예를 들어서 현명하지 못한 부모가 막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강아지 오히려 흥분해가지고 막 물라고 막 대들거나 또 그 강아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볼 때만 갈 때마다 또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물론 그 개주인 반려견 주인 잘못한 거지만 예. 일단 그것도 그냥 지나가시는 게 낫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법들이겠죠. 관련된 법들. 뭐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 무는 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거든요. 경각심을 갖고 내게는 절대 무조건 조심해야 돼. 이게 먼저 그런 거에 먼저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강아지 좋아서 키우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은 내가 없으면 사고 칠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 반려견 키우시면 다 그런 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으려면 이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겠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법원에서 면허를 따야 강아지를 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약간 좀 그런 어떤 이제 반려견 어떤 선진 문화로 가기 위해서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아마 그게 돼야 되지 않나. 예. 왜냐면 이게 강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키우는 게 항상 그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거나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고가 좀 적은 편인데 거의 사고 없다 봐야 되죠. 예. 길 가다가 그런 주인 없는 개랑 마주쳤습니다. 네네. 진돗개 정도 됩니다. 믹스견 정도. 네. 중형견. 네. 아기가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봤을 때 뭐 여성인데 네네.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강아지가 이제 관심을 끌만한 행동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리를 먼저 지른다던가.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막 급하게 비킨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 아기만 안고 이제 좀 약간 좀 먼 산을 바라보고 약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강아지가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저절로. 강아지도 저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거나 아니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거나 그럼 강아지 저거 봐라 어디 가려고 저러지? 그게 이제 관심이 계속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관심을 안 가는 행동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강아지가 혹시나 달라들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려고 머리 생각을 해야겠죠. 가방을 들고 있으면 가방으로 때린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 휴지통 같은 게 있어요. 휴지통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밀어서 막는다던가 예, 아니면 높이 올라가 도망갈 수 있는 데 있으면 슬금슬금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빨리 위에 올라가 도망친다던가 예, 그렇게 돼야겠죠. 아기를 이렇게 안았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저기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대처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아기를 먼저 물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얘는 계속 이제 시간을 끌게 되는데 네네. 이미 벌어진 자극은 뭐 이제 이미 자극이 된 상황이고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아기를 먼저 보호해야겠죠. 네네. 예, 보호해가지고 절대 아기가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이제 강아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게 되면 흔들고 털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걸 잘못하다가 만약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인데 뭐 다리가 또 물어 뜯어버리거나 아니면 살갗 다 이제 찢어버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애기를 먼저 감싸시고 그 강아지를 이제 공격을 최대한 못하게 애기를 좀 더 품에 안아가지고 이제 예, 절대적으로 뭐 그 입이 애기 주위에 근처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먼저 첫 번째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도구나 이제 아니면 벽 같은 걸 이용해서 예, 벽에 아기를 갖다 놓고 이제 계속 막아준다던가 예, 아니 발길질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강아지 계속 때린다던가 예, 그게 먼저 돼야 되고 이미 자극이 된 상황에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게 걔를 더더욱 계속 자극을 할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저기 매체에서는 자꾸 뭐 말도 안 하고 뭐 강아지 말하게 되면 이제 흥분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예, 살려달라 도와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얘네가 그걸 흥분도 막 물다가 그 흥분도가 떨어져서 놓고 이제 포기를 하고 가는 시간이요. 그게 절대 짧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무조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 그 물건 상황에서 떼어내거나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가 뭐 다치거나 막 죽을 그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그러면 난 진짜 죽이듯이 달려들 것이라고 그쵸. 아무리 네. 걔를 사랑해도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걔도 그걸 느낄 거예요. 막 자기 애기를 보호한다고 저리 가 이거보다는 정말로 내 애를 보기 위해서 이 걔한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내가 오늘 물어 죽는 한 있더라도 덤벼들면 걔도 겁을 먹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성향도 있습니까? 예,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예. 그거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강아지가 무조건 뭐 그 어떤 대처를 소극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강아지가 뭐 덜 할 거란 그걸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아지들은 일단 얘네는 야생의 어떤 습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강대강, 약대약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엄지 손가락에 눈을 파버릴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계속 조금 피하다 보면 멈추겠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너 이 새끼야 죽여라 막 이게 해야지 얘도 뭐야 이 반응이 그쵸, 뭐 이렇게 네. 하지 않을까. 내가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10번 물릴 거 한 2번 물리고 끝나지 않을까. 저도 예,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현실적이죠. 그러면서 빨리 주위에 누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애기랑 같이 산책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좀 이렇게 한적한 곳은 조금 피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네네네. 좀 사람이 많은 쪽으로 코스를 정하는 것도 그렇죠. 그게 더 낫죠. 또 사람들 많은 공원이나 뭐 이렇게 펜션이나 이런 갔는데 저쪽 집에서 걔가 네네. 통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리 착해도. 네네네. 근데 이제 걔 좀 묶어주세요. 이렇게 싸움이 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그게 펜션 같은 데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애견 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제 펜션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펜션 관리자가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 못 취하면 당연히 경찰 신고를 해야죠. 예, 실제로 근데 경찰이 와서 막 그렇게 강아지 묶고 아니면 강아지 펜션 밖으로 안 빼놓고 집안에 넣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예. 걔한테 물렸어요. 네네네. 상처가 이제 물론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네. 이거 가는 동안에 그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네. 지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뭐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이 있나요? 지혈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저도 물렸을 때는 일단 지혈을 하고, 근데 피가 더 이상 안 나게 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로 씻어낸다던가, 예. 아니면 알코올 같은 걸로 이제 막 씻어내. 그런 건 오히려 안 좋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물렸을 때는 지혈해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죠. 예. 또 경미하다고. 네.
그냥 소독만 해가지고 집에 그냥 가자. 네네네. 이런 것도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강경병이라는 거는 강경병 예방 접종을 다 잘 하시지만 간혹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애 때문에도 조금 상처 난다. 그럼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네. 목줄. 네. 어떤 목줄을 쓰는 게 반려견을 이렇게 다른 물림사고 예방에 통제하기가 좋은 목줄입니까? 일단 이제 목줄은 무조건 튼튼해야 되고요. 네네. 네, 튼튼해야 되고 요즘 막 그 패션 목줄이라 해가지고 막 좀 좀 안정성이 미비한 목줄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좀 튼튼한 거. 가늘어가지고 그죠? 줄같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 이렇게 들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도 좀 튼튼한 게 제일 좋고. 튼튼한 게. 네, 그 다음에 무조건 입마개를 무조건 차셔야 돼요. 네네. 네, 농림부에서 정해놓은 이제 맹견 기준 5종이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차셔야 되는 그 다섯 거고. 종 어떤 게 있죠? 그 이제 마스티프, 테리어, 그 다음에 이제 로트와일러, 예,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저 불테리어, 예, 막 하여튼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무조건 숙제에서 무조건 인망에 차셔야 되는 거, 인망에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우리 개가 사람 문다는 걸 보호자는 분명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애들은 뭐,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니니까 인막에 안 채워도 돼. 그게 아니고, 걔네도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예, 그게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약간 좀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줄 길이. 줄길이는 사람의 이제, 제가 그 학생들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2m에서 1.5m, 2m 정도. 예, 항상 사람이 뭐 짧게, 예를 들어 2m 정도만, 이 정도 거리가 치면 금방 줄을 딱 챔질해서 강아지를 딱 컨트롤 할 수 있는. 예, 그 정도 길이가 제일 좋죠. 보면 개가 불편한다고 이렇게 막 2m, 4m, 5m씩 늘어나는 줄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걔가 강아지가 이제 사고 안 칠 위험이 있는 공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런 공간이 많이 적은 게 시골이 아니면, 예, 무조건 이제 2m, 3m, 1.5에서 2m 정도 예, 하는 게 좋죠. 초크줄이라나요? 이렇게 당겼을 때 목이 좀 이렇게 자극을 가는 그 초크체인, 네. 초크체인. 네네. 이게 또 애기한테는 힘들까봐 싫어하시는 분도 견주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그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걸 쓰면 강아지 아파하는데 아파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제일 이제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 초크체인이라는 거는 예, 많이 이제 지금 또 이제 인지하고 계시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네. 한번 그런 애기들을 물었던 개는 네. 이게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들이 100% 없어질까요? 100% 없어지지 않죠. 근데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보호자가 강아지를 이제 그 어떤 교육하는 걸 배워가지고 못 물게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보호자 없이는 또 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반려동물을 통제를 안 했을 때 네네. 견주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가태료 같은 게 이렇게 예, 물론 가태료 이제 그게 됐거든요. 뭐 물림사고 없더라도 그렇죠. 뭐 입마개를 안 한다거나 네네네네. 줄을 똑바로 안 자거나 안 하거나 이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벌금 맞죠. 벌금 맞고. 네. 왜냐면 또 신고했는데 뭐 별다른 조치도 안 하면 뭐 의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아닙니다. 그 신고하면 불편하시면 내야로 신고를 하시는 게 그렇죠. 서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법이 강화되고 이게 인지가 돼야지 맞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려동물 사고 예방하기 대해서 우리 아기 안전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창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엄마들에게 걱정하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엄마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팁이 있든지 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절대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키우시면서 혼돈하지 말아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다고 절대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 강아지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강아지를 절대 또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강아지는 절대 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단둘이 같이 놔둔다던가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를 이제 물론 애기를 좀 제일 먼저 케어 잘 하면서 이제 또 강아지도 같이 잘 어떻게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존하는 세상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또 견주들에 대한 그죠. 네. 이게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애가 개를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견주들도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네네. 분명히 견주들 노력하시면 유기견도 안 생기실 거고 아유, 그렇죠. 그런 야생견도 안 생길 거고 네.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거 여러분에서 법적인 조치도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자극시키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견주로서 해야 되는 지켜야 방법 네. 그런 법적인 조치 3박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배워서 사고를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저희 엄마들을 위해서 울산에서 이 서울까지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아닙니다. 드리고요. 네. 우리 또 루시드 폴 이렇게 녹화 내내 얌전히 있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창 반려동물 행동교육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분도 육아 토크쇼 잠시 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편안하게 해드릴 2부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뵐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라이브 꼭 참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